서울의 어느 겨울 아침, 민준의 원룸 사무실에 차가운 공기가 돌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처럼 그의 마음도 메말라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며칠째 손대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고 커피잔엔 차가운 커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빠,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또 환청이었다. 3년 전 아내와 함께 기다리던 아이. 태명을 지어주고 작은 신발을 사다 놓고 아기방까지 꾸며 놓았던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유산.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 수지는 매일 울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민준도 답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더 잔혹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무엇을 탓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두 사람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했다. 수지는 아기 용품들을 보며 울부짖었고, 민주는 그런 아내를 달래려 애썼지만 자신도 너무 아팠다. 결국 둘 다 상처받은 채로 서로를 위로할 여력을 잃었다. 6개월 후 수진이 말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요. 그 잠깐이 영원히 될 줄은 몰랐다. 이혼 후 혼자가 된 민주는 변호사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 지하철에서 아이를 안고 가는 아빠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고 놀이터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쯤 몇 살이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달력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3살, 그 아이는 지금쯤 3살이었을 것이다. 아빠라고 불러주고 작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져주고 밤에는 무서우니까 함께 자자고 조르는 그런 아이였을 것이다.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으며 민주는 생각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에게 나는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을까? 답 없는 질문이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겼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을 것이라고. 그런 민준의 일상의 작은 변화가 찾아올 줄은 아직 몰랐다. 월요일 아침 민준이 사무실 문을 열자 의외의 방문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의 여성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차분히 물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그녀는 울먹이며 가방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보였다. 아이의 눈가에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웃음 뒤에 무언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숨어 있었다. 아빠가 아이를 때려요. 매일매일요.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처음엔 훈육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민주는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의 표정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다. 바로 두려움이었다. 어른의 폭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아이의 절망적인 두려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성은 목이 메어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주에는 아이가 숙제를 못했다고 벨트로 등과 팔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그 아이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을까? 아니,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매일 그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왜 지금까지 참으셨나요? 저는 일용직 청소일만 해요. 남편은 정규직이고 아이 양육권도 재산도 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부부간의 일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을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아동학대 사건은 복잡하고 어려웠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는 의뢰인이라 수임료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자꾸 그를 붙잡았다. 아이, 이름이 뭔가요? 지훈이요. 김지훈, 지훈이. 민주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려보았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지훈이를 지켜주고 싶으시죠? 여성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발요. 지훈이만은. 민주는 결심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민주는 지훈이네 집 앞 골목에 서 있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녹슨 대문,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또 숙제 안 했어? 이 자식아. 쾅,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비명이 들렸다.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당장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아빠, 아파요. 제발. 지훈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다.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더욱 거칠어졌다. 아프면 처음부터 말을 잘 듣지 그랬어.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니.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뻔뻔한 논리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가 실수를 해도 절대 때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했을 것이다. 다음 날 민주는 지훈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 참혹했다. 지훈이는 정말 조용한 아이예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가끔 몸에 멍이 있어요. 물어보면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그 위치나 모양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민주는 가슴이 미어졌다. 학교라는 유일한 안식처에서조차 지훈이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집에서 받은 상처를 숨기려 애쓰며 친구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지훈이와 직접 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만난 지훈이는 사진보다 더 작고 여려 보였다.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맑음이나 호기심이 없었다. 대신 조심스러움과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지훈아, 안녕?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훈이는 집에서 무서울 때가 있니? 아이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가 화나면 무서워요. 어떨 때 아빠가 화를 내시니? 숙제 못했을 때, 밥 흘렸을 때, TV 소리 크게 했을 때, 거의 매일이요. 지훈이의 솔직한 대답에 민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7살 아이에게 거의 매일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그 아이는 매일 눈치를 보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지훈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줄 거야. 지훈이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약한 웃음이 민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첫 공판 날, 민준은 법정에서 지훈이 아버지 김대현과 마주 앉았다. 40대 중반의 대현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오만함과 짜증이 역력히 드러났다. 재판장님, 이것은 가정 내 훈육의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현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주장했다. 민주는 차분하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훈육과 학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7살 아이에게 벨트로 가하는 폭력을 훈육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대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민주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출했다. 지훈이 몸의 멍사진들, 담임 선생님의 진술서, 그리고 그날 녹음한 폭력 현장의 음성 파일까지.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의 아빠, 아파요. 제발. 이라는 절규가 법정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현은 여전히 뻔뻔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숙제를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정도는 어느 집에서나 있는 일 아닙니까? 민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느 집에서나요? 김대현 씨, 당신에게는 아들이 장난감입니까? 7살 아이가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올바르게?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눈치만 보며 사는 아이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는 법정을 둘러보며 계속했다. 재판장님, 전 세상에 완벽한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는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지훈 군은 지금 7살입니다. 7살이면 실수도 하고 말도 안 들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이해와 인내심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의 모든 실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을 것이다. 숙제를 못했으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말을 안 들으면 왜 그런 마음인지 이해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김대현 씨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아버지 밑에서 지훈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훈이 어머니가 조용히 흐느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싸움은 지훈이를 위한 것이었다.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저는 김지훈 군의 안전을 위해 즉시 친권자 변경과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하며 첫 공판이 마무리되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민준의 뒤를 지훈이 어머니 정미영이 따라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변호사님, 정말 지훈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훈이를 위해서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미영은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도 계속 떨고 있었다. 저는 정말 무능한 엄마예요. 제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영 씨는 지금 지훈이를 위해 용기를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정까지 나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참기만 했어요. 지훈이가 맞는 걸 보면서도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해서, 제가 약해서. 민주는 그녀의 자책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다.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탓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영 씨,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지훈이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엄마예요. 당신이 포기하면 그 아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영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지훈이는 당신을 필요로 해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훈이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엄마면 충분해요. 정말,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제가 지훈이와 이야기해봤는데 그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건 엄마와 함께 안전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에게도 아이가 있었어요. 아니, 있을 뻔했죠. 태어나지 못했지만요. 이영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매일 생각해요.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어떤 아빠가 되었을까?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지훈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영 씨는 지훈이에게 단 하나뿐인 보호자예요.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저도 도울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인 당신의 마음이에요. 이영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조금씩 다짐하는 마음이 생기는 눈물이었다. 지훈이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엄마가 지훈이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정말 고마워요. 민준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훈이를 지키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사랑과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2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오늘은 지훈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날이었다. 법정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과 언론인들도 보였다. 지훈이 어머니 미영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지훈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주는 지훈이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어주었다. 아이도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어 보였다. 2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더 이상 그 눈에서 극도의 공포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김대연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학대 행위로 인정됩니다. 7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좋은 신호였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김대연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또한 피해자 김지훈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며 5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미영이 작은 소리를 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친권은 어머니 정미영에게 이양되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지훈이가 안전해졌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지훈이가 민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변호사 아저씨, 응, 지훈아, 이제 정말 아빠가 안 때려요? 민준은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이제 절대 안 때려. 지훈이는 이제 안전해.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의 작은 목소리에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비록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지훈이를 지켜낸 이 순간만큼은 정말 아빠가 된 기분이었다. 미영이 다가와 깊숙이 인사했다.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지훈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충분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다. 미영이 보낸 지훈이의 사진이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민준은 미영과 지훈이를 만났다. 새로 이사한 집 앞 작은 공원에서였다. 지훈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미영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평온함이 보였다. 요즘 어떠세요? 민준이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훈이도 웃음이 늘었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미영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밤에 자다가 놀라서 깨는 일도 줄었어요. 민준은 그네를 타는 지훈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맑게 울려 퍼졌다. 저런 웃음이 아이에게는 당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지훈이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 변호사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아이가 있으셨던 거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지 못했어요. 유산이었죠.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일로 아내와도 멀어졌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미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사실 지훈이 사건을 맡으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민준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대신 지훈이를 지켜줄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변호사님, 처음에는 그냥 일로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를 보면서 만약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 정도 나이였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훈이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빠라고 불러주고 제 손을 잡고 걸어 다녔을까요? 미영도 울먹였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훈이 사건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요. 비록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지훈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그네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뛰어왔다. 엄마, 아저씨, 저 그네 정말 높이 탔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네. 민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지훈이가 민준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랑 저랑 아저씨랑
순간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저도 이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미영이 물었다. 이미 좋은 엄마예요. 지훈이를 위해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요. 민준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훈이는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지훈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계속 함께 있어요. 네. 민준과 미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민준은 지훈이와 미영이 사는 동네 근처로 사무실을 옮겼다. 더 넓고 밝은 곳으로. 벽에는 지훈이가 그려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세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은 약속대로 지훈이를 데리러 갔다. 아이는 축구공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정말 축구예요?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근처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에 지훈이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다. 민준은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 저 이제 악몽 안 꿔요. 그래? 다행이다. 대신 좋은 꿈 꿔요. 아저씨랑 엄마랑 같이 놀러가는 꿈이요.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이의 꿈에까지 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뛰어노는 지훈이를 보고 있으니 민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다. 아저씨도 우리 진짜 아빠가 되면 안 돼요? 지훈이가 갑자기 물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지훈아, 그건 엄마가 아저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저씨가 좋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민준은 웃음이 나왔다. 아저씨도 지훈이랑 엄마가 정말 좋아. 하지만 그런 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해. 네, 천천히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지훈이가 오늘 축구 정말 잘하더라고요. 민준이 말했다. 그래요? 우리 지훈이 운동신경도 좋아졌네. 미영이 뿌듯해했다. 지훈이가 입에 밥을 가득 넣고 말했다. 아저씨가 가르쳐 줘서요.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 미영이 웃으며 아이를 혼냈다. 민주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아이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잔소리, 함께 나누는 밥상. 이런 것들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다. 밤이 깊어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지훈이가 안아달라고 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민준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저씨도 고마워. 지훈이가 아저씨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지훈이 덕분에 아저씨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가 하늘에서 격려해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훈이라는 또 다른 아이를 통해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은 민준의 앞에는 새로운 사건 의뢰서가 놓여 있었다. 또 다른 아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민주는 의뢰서를 읽으며 다짐했다. 세상에는 지훈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 그 아이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민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지훈이의 든든한 보호자로서의 하루가